그럼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건데 한국의 미래는 이 순간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자유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죠. 하나는 적과통일이 되는 길. 하나는 지금처럼 분단 고착이 오래 가는 것. 또 하나는 자유통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유통일로 가는 게 최선이죠. 자유통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북한 노동정권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을 해가면서까지 없앨 필요는 없죠. 지금 가능성으로는 분단 고착의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두 번째가 자유통일의 가능성이고 세 번째가 적과통일인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에서 이제 자유통일 불가능하다 포기하자. 북한을 외국처럼 대우하자.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20대, 30대가 그런 점에서 반통일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패배주의입니다. 한반도의 남북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민족사적 정통성,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투쟁이기 때문에 한쪽이 이겨야 된다는 뜻이죠. 양보가 불가능합니다. 절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무력 대결이고 이념 대결입니다. 우리는 무력 대결만 인정하고 서울에서 이념 대결, 사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부인하려고 합니다. 사상 전쟁에서 남한이 밀려가지고 그 결과로서 한국 사람 중에 10%가 김정은을 좋아하는 이런 여론 구조로 나타났어요. 사상 전쟁에서 지면은 무력 전쟁에서 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 이 경우에는 피를 흘리지 않고 망한다는 거죠. 피를 흘리고 망하는 것과 피를 흘리지 않고 망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망하면은 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피를 흘리지 않고 망하면은 그것은 희망 없습니다. 망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미래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미래는 누가 결정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뭘 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향력에서 한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나온 나라가 아니고 지금은 여론에서, 선거에서 권력이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국민들이 분별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자고 있습니다. 마취 상태예요. 깨어난 사람도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잘 모르고 어렴풋하게 몽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국민의 70%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0%는 맨정신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정신. 기자들 사이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기자 정신의 반대말이 뭐냐? 맨정신이라. 그러니까 언론이 다 돌았다는 거죠. 언론이 돌면 여론도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돌아도 나는 안 돌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는 한 20, 30%는 됩니다. 언론이 돌아도 나는 맨정신 가지겠다고 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문 안 보라는 뜻이 아니고 신문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지만 비판적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찾아가서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많지 않습니까? 뭐 SNS, 구글, 위키피디아, 조갑제 TV 같은 매체가 있으니까 스스로 찾아가서
확인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전파해야 돼요. 진실은 발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짓말도 발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거짓말과 진실이 대결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북한 정부와의 싸움이 궁극적으로 딱 수렴이 돼서 마지막에 이건 무슨 싸움이냐? 거짓말과 진실의 대결입니다. 거짓과 진실의 대결에서 진실이 이겨야 됩니다. 링컨이 이런 이야기 했죠. 소수의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잠시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속으니까. 계속 속으니까. 똑같은 패턴의 선동에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고질적인 DNA입니다. 이게 DNA. 우리 민족성에 있는 아주 나쁜 겁니다. 아주 나쁜 거. 그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은 우리가 싸워서 간첩들을 잡아놓고 적과 싸우고 선동이 안 넘어가야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다. 이 소중한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려면은 악역을 담당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좋은 게 좋다. 옆에 간첩 같은 놈이 있어도 내가 굳이 나서가지고 간첩 잡는다고 고발한다고 뭐 하면 욕먹을 텐데 그건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나. 그리고 남과 북 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양비론, 양시론으로 가면은 무슨 고고한 양심가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멋지느냐 이런 식으로 살다가 결국 이런 세상을 만들었어요. 우리 기성세대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안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미래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오래 살아야 되고 우리 후손들도 최소한 김정은 밑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서 과연 되겠느냐? 싸워야 하지 않겠느냐? 진실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진실을 지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또 진실을 내가 알고 있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 사람한테 전파할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고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잠자고 있는 한국 국민 70%를 흔들어서 깨워야 한다. 그런데 참고가 될 만할까 싶어서 오늘 제가 1시간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걸로 일단 이야기를 끝내고 나머지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보고 나서 내가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한테 속았구나. 화를 내는 순간 아마 남은 길은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 되면 전쟁으로 갑니다. 이 회담을 통해서 해결 안 되겠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많고 아주 사실적 근거가 취약하니까 사상 누각입니다. 이거 지금 확실한 사실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김정은의 뜻이 뭐냐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남북회담, 트럼프 김정일 회담, 비핵화 여기다가 또 하나 더 뭐 평화협정 서해 무슨 평화지대 등등 이런 걸 막 사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막 2층, 3층 막 사올리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바탕이 되는 사실이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다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면은 나중에는 세계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세계를 상대로 김정은이가 거짓말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속아 넘어갔는데 트럼프는 부시도 속았고 오바마도 속았다. 나는 안 속는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 트럼프란 사람은 그러면은 과연 안 속을 사람인지. 근데 김정일이가 트럼프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은 안 하겠습니다. 개발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핵무기는 앞으로 한번 논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요? 받을까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와가지고 미국 유권자들한테 내가 담판을 해가지고 미국의 본토는 안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표를 얻으려고 안 할까요? 그렇게 하는 순간 완전히 김정은한테 말려드는 거죠. 우선 약속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뒷구멍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지 안 만드는지 내가 미국 사람들이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은 못 오게 합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검증이 불가능해요. 북한이 안 만든다고 말을 해놓고는 계속 만드는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강제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검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북 제재를 더 이상 강화하는 것도 어렵니다. 그리고 한국은 완전히 북한한테 인질이 되어버리죠. 이미 한국, 일본을 칠 수 있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두겠다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한국에서의 이 대결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김정은을 미워하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정은 대 한민족의 구도로 만들어야 돼요. 김정은을 싫어하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다. 북한 주민들도 다 우리 편입니다. 남한에서 좌파든 중도든 우파든 김정은은 안 되겠다. 즉 공산당은 안 되겠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다른 차이를 다 덮어야 됩니다. 덮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누구는 뭐 태극기를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누구는 뭐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네 반대했느니 이것 가지고 하다가는 우리가 분열이 돼버려요. 분열. 대동단계를 해야 되는데 대동은 뭐냐 하면은 큰 문제에서 생각이 같으면 다 우리 편이다. 큰 문제가 뭡니까? 공산주의 밑에서 살기 싫다. 김정은 밑에서 살기 싫다. 그런 사람들은 다 모이자. 그러나 다 다른 그 나머지 이외에는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 중에는 박정희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두환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다 넘겨놓고 지금은 그거 따질 때가 아니다. 개미 연구를 한 사람들을 보면 개미도 공동의 적이 있을 때는 막 싸우다가도 하나가 된다. 그래가지고 공동의 적을 타도한 다음에 또 싸우면 돼요. 그렇게 해야죠. 원래 생존투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을 막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해야 돼. 누구는 안 된다 이러면 다 안 되고 자기밖에 안 넘잖아요. 그래서 이 연합전선의 개념을 우리 우파라고 하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도하고 손을 잡아야지. 중도가 손을 잡아야지. 그걸 지방선거에 도입하면은 지방선거에서 단일화를 해야죠. 단일화를 해야지. 그 단일화도 못하면서 김정은 잡겠다고 나오면 됩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미 실패했잖아요. 우파 중도가 단일화를 못해가지고 41%짜리 대통령이 나온 거 아닙니까? 대동단계를 해야 됩니다. 대동단계.